자,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은 저런 그림들 본 적이 있죠? 소와 관련된 그림들이 나오는. 저게 이제 10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저걸 이제 15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 소를 저렇게 그렸느냐 하면은 그 소가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천성 또는 뭐 불성, 어떤 본래 마음, 참나, 이런 상징적 의미로 저 소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런 그림을 이제 15도, 10개이기 때문에 이제 15도라고 그러고 또 이제 찾을 심자를 써가지고 소가 이제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본성을 찾아가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찾을 심자를 써서 15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5도에서 소는 불성 또는 참나를 의미하는 거지만 예술에서의 소라는 것은 창조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본성에 바로 이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 수행의 그 단계를 그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기 본성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한 12세기 무렵에 그 중국 송나라 때 그 과감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원래 그 8개를 과감이 2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10개로 만든 거죠. 저는 이 15도에서 본성을 찾아가는 것과 예술에서 창조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그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이 15도를 예술에 적용시켜가지고 그 예술 창작의 10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에 빠져들고 재미를 느끼는 거는 어떤 목적이 분명하죠, 게임은. 목적을 알고 또 나의 현재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수 매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씩 그것이 늘어갈 때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재미라는 거는 불어나는 맛이에요. 원래 자미에서 온 거거든요. 자가 불어날 자예요. 불어나는 맛을 느낀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게 불어나는지 안 불어나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작업도 내가 느는지 안 느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를 좀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어느 경지까지 와 있구나. 이런 걸 조금 알면은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조금씩 늘 때마다 거기서 좀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술에도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 단계라는 것이 그렇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칠게나마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지금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필요한 작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시무입니다. 시무. 소를 찾아 나섰다. 저 동자가 이제 소를 찾아간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그 참된 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고삐를 들고 산속을 헤매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 상태에서는 이제 본성이 뭔지 알지를 못하고 단지 이제 그거를 찾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되고 이 본성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결핍 욕구들을 해결해 오다가 그런 결핍이 해결이 됐어도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인간이 무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 질문을 문득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먹고 사는 거는 동물도 하는데 인간인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뭐 안전하고 뭐 명예가 있고 존경을 받아도 그게 이렇게 내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각하는 단계가 이 시무의 단계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위해 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진정으로 뭘 원하고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면서 수단과 방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목적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말을 배우고 또 성장을 하면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 없이 그런 수단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적을 질문해야 되거든요. 뭐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안 한 상태에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수단이 목적을 대체할 때 이게 타락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목적을 질문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요. 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인간의 목적을 탐구하게 된다. 그것이 수행의 출발이고 인문학의 출발이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사유하는 거거든요. 예술도 기존에 해오던 그 예술의 관습들을 의심을 하고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심우의 단계. 우리가 말을 먼저 배우듯이 예술도 테크닉을 먼저 배워요. 담게 그리는 법, 물감 쓰는 법, 이런 수단들을 먼저 배우고 끝까지 이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작가는 이제 내가 잘 그리는데 이 잘 그려서 뭐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잘 그리는 거지? 그 질문이 생기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예술의 입문이 시작되는 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소소한 그 테크닉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물감을 뭐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작가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매체 뭐 쓰냐, 어떻게 물감 다루냐, 그 방법적인 걸 얘기하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거 진짜 질문 잘 안 해요. 서로 그런 것들은 금기사항으로 질문을 잘 안 하죠. 그러다 이제 그 질문을 스스로 갖게 될 때가 있죠.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예술이 도대체 뭐지? 그 질문이 생기지 않으면은 입문이 어렵다, 입문. 그래서 예술의 본질을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이 사유하면서 그 탐구하는 단계. 그 이전에는 그냥 이 기술만 익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술가는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화두처럼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딱 잡혀야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방향. 과감이라는 분도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고 시를 거기다 하나씩 썼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제 그 내용에 맞는 저도 글을 하나씩 썼어요. 우리는 인생을 별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당연시 해온 행위들을 의심하고 본질을 질문하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되듯이 작가들은 예술을 별 생각 없이 해오다가 당연시 해온 관습들을 의심하고 본질을 질문하는 순간 진짜 예술이 시작이 된다. 예술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 붙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붙잡을 수 없다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떤 그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일시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의 정의들은 과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에 필요한 예술론이 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지속적인 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예술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다면은 그것만 암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예술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술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화두를 갖지 않으면은 예술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이제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아마추어와 프로의 갈림길이거든요, 이게. 아마추어들은 그냥 기법만 익혀가지고 어떤 걸 보고 잘 그리고 이러면 되죠. 근데 프로는 남과 다른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세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1단계가 안 되면은 끝까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1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프로 작가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반드시 어느 날 문득 그동안
당연시 해오던 습관적인 그리기들을 의심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그리고 있지? 이걸 뭘 위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건지 이걸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아직 방향은 몰라요. 그러나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동안 해오던 거를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은 견적, 소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탐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예술이 뭐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은 그걸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유만으로 모든 걸 다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이 이 발자국을 찾는 겁니다. 발자국. 응?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자기 이제 본성을 찾으려는 일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본성의 자취를 어렴풋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체험까지는 아닌데 그 남들이 그 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렴풋이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응? 그걸 이제 소의 발자국으로 상징해서 표현한 거라고요. 응? 이건 체험은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지도를 얻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도. 내가 안 가본 데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그 지도를 보면은 어떻게 간다는 거를 이제 대충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지도와 이제 실제는 딱 맞지는 않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예술에서도 이 선행 연구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1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따를 만한, 추정할 만한 사례를 탐구하는 그런 단계를 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란 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학도 공부하고 또 미술사를 통해서 예술의 사조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작가들 그 발자취를 공부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단계의 그런 탐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에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와 탐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공부라는 거는 남이 정립한 지식이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근데 탐구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지식이 있어요. 먼저 그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찾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자 하는 작업을 탐구라고 그래요. 작가들한테 필요한 이론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공부가 아니라 창작을 위한 탐구가 돼야 된다. 이 탐구라는 거는 어떤 직관과 사유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라고. 직관적으로 내가 이럴 것이다라는 그 가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유를 통해서 그 끌어내고 그런 직관적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걸 찾는 식의 독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그 공부 방식의 문제는 찾기가 아니라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미학이 되고 미술사가 된다고요. 나와 관련 없는 지식이 된다고요, 그냥. 근데 그런 공부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창작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잡다한 지식이 많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끌고 와야 이게 예술이 되는데 끌려가면은 그냥 어떤 이론을 위한 사파가 돼버려요, 그림이. 그래서 제가 1단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유가 먼저 있고 그 탐구를 토대로 한 2단계 견적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추종할 만한 어떤 그 모델을 이제 찾는 거거든요, 계속. 이게 이제 2단계예요.